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오늘은 그 날씨가 지금 좀 상당히 좀 흐리네요. 토요일입니다. 집사람 외출하고 조용히 저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목표가 음, 매일 한 편씩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유튜브를 제 영상 일기로 만들기로 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일기답게 매일 한 편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준비가 과정이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영상의 편수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매일 한 편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을 됐습니다. 촬영 방법도 많이 개선됐고 특히 제가 이제 양해를 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 오사카 그 시티 투어 버스 영상에서 답글을 주셨는데 뭐 재미가 없다고 그 뭐 달리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렇게 쭉 하면서 가이드가 이제 여기는 어디고 무슨 빌딩이고 그 뭐 얘기 설명을 하는 이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막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재미가 없다고 댓글 올려주시길래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영상 일기다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을 이제 위주로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일 한 시간 분량 정도, 한 두 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 한 시간 정도 컷 편집을 하면 한 시간 30분에서 한 시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한두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집을 또 몇 시간 하면은 뭐 하루에 대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촬영도 최대한 짧게 그리고 편집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컷 편집만 합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클립이라고 합니다. 영상 짧은 거 하나만을 클립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앞뒷부분에 이제 쓸데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린다든가 내지는 엉뚱한 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무조건 이제 잘라내야 되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제 녹화 중에서 촬영 중에서 카메라가 떨어진다든가 넘어진다든가 내지는 뭐 어느 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확 클로즈업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 하고 이제 넘버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게 뭐 보통 그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좀 받으니까 그게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번호 저 자동차 번호판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차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차를 몰고 카메라 장착하고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 가는데 옆에 이제 차가 휙 지나가는 그 번호판에 대한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 자문을 중간중간에 구해가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면은 컷 편집을 할 때 이제 특정 인물이 클로즈업이 되는 경우는 뭐 지나가다 보면은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물이 확대가 되죠. 그 경우는 제가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약간 멀찌감치 있는 거는 굳이 잘라내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여행을 할 때 제가 이거 재미로 들어 두십시오. 반드시 이제 각자같이 찾아내서 이제 컷 편집으로 잘라내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남녀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잘라냅니다. 그 이제 지나가는 사람인데 남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리조트를 갔는데 리조트 커피숍에 남녀가 같이 이제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최대한 잘라내려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년이라면은,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잘라냅니다. 근데 혹시 높아심에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아는 분의 얼굴이 나온다든가 내지는, 그 심지어는 본인, 가족, 아는 분의 지인의 얼굴이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그 영상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은 그 어느 영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35분째쯤에 얼굴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말씀 주시면 그거는 잘라내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점점 최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적화가 되고 있고 이제는 슬슬 이제 편수를 노려가지고 하루에 한 편 정도 가급적이면 목표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몇 편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제 사진을 안 찍습니다. 동영상 더더욱 촬영을 합니다. 어, 그 이유 없이 본인의 얼굴이 촬영되는 거를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 당신 얼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행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남편이 뭐 40대 얼굴, 50대 늙어가는 모습이 보고 싶고 나중에 또 혼자 됐을 때 영상을 보면서 목소리는 나오지만 제 얼굴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서 촬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집사람 얼굴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이제 제가 촬영자다 보니까 너무 안 나옵니다. 너무 안 나와서 이제 제가 그렇다고 여행 중이나 이런 때는 또 제 얼굴을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뭐 셀피를 찍기는 합니다만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정보 영상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이제 조그만 동그라미로 얼굴이 나오지만 이제 이건 너무 적죠. 그래서 얼굴이 이제 제 얼굴 전면이 나오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조만간에 두 개 카테고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온갖 주제에 대해서 어떤 뭐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거를 한번 찍을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앙 관련 그때는 이제 화면이 제 얼굴이 되겠죠. 제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집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못생긴 얼굴이지만 이거 어차피 제 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카테고리는 이제 생활 꿀팁입니다. 생활 꿀팁인데 꿀팁 중에서 해외여행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준비나 이런 필요한 꿀팁들입니다. 꿀팁들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해외여행에서 현지에서 결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제를 또 한국에서 출국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일본 여행을 간다, 미국 여행을 간다 이러면은 뭐 달러를 가져가든지 엔화를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신용카드도 이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죠. 요즘 또 체크카드를 또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트래블 체크카드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 이제 결제 준비를 왜 할 것인가, 그리고 현지에서 뭘로 결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가 감사하냐면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연령이 다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965년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83학번입니다. 1983학번이고 집사람은
1968년생입니다. 그리고 집사람 몇 학번이더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에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워낙에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제 조카들만 해도 총 7명인데, 그중에서 2명 빼고는 전부 해외에서 성장하거나 해외 학교를 나왔어요. 뭐, 근데 뭐 저희 집보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뭐 필요가 없겠죠. 날고 기는데, 그죠? 그리고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을 워낙 사용을 잘하니까 뭐 이런 영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60대, 50대 한 중반이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25세에 이제 유럽에 가서 한 5, 6년 살다 왔는데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특수층을 제외하거나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권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랑거리 시절이었고, 그리고 제 연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인이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게 구경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미국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기하잖아요. 한국인이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만큼 우리나라가 빨리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은 아마 또 하나 이제 한편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은 60, 6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뭐 패키지를 가거나 뭐 내지는 가족들이 뭐 자녀들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하는 경우 있지만은 이렇게 어, 부부끼리 자유여행을 하는 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해외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힘든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희 연배 혹은 저희 연배 이상 분들이 부부가 이제 나란히 손잡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이제 제가 이 시리즈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해당 국가의 이제 현금을 사용하는 거죠.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일본이면 엔화, 미국이면 뭐 미화 달러, 호주면 호주 달러 이런 식이겠죠. 그죠? 뭐 유럽이면은 뭐 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외국에서 가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유행인데, 그 체크카드. 그 외환, 그 트래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전용 체크카드가 이제 각 은행에서 출시를 합니다. 출시해서 저는 우리은행이 주그레은행에서 우리은행 거 쓰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캐시. 캐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 귀국해야 됩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도 또 난감하죠. 비행기표를 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은 반드시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어, 대다수의 국가들은 신용카드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국가는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들을 느끼는데, 이거 자부심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 있어요.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 그, 뭐, 어느 정권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권에서, 신용카드를 거의 강제 의무화했죠. 그죠? 의무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따로 이제
사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 신용카드 비즈니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알게 되고 제가 꽤 깜짝 놀랐는데, 신용카드사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사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 전 세계 불과 몇 개 안 되는 신용카드사에 우리나라는 이제 가맹점인 거예요. 가맹점. 그래서 그 해마다 이제 천문학적인 거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국부가 유출되는 겁니다. 그것도 강제에 의해서. 거의 강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겁니다. 은근히 우리나라가 이런 게 많아요. 오랫동안 이제 독재 국가로 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 선을 넘어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심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편리는 하죠. 그리고 그 1년에 1억의 이제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각 가정에서 이제 1년에 한 200원, 50만 원을 해외에다가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신용카드만으로 결제가 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환을 가져가야 됩니다. 외환은 이제 두 개의 외환을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그 현지 이제 화폐를 가져가야죠. 일본이면 엔화를 가져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이 큰 나라에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 화폐와 미화 달러를 가져가는 것도 여분의 미화 달러를 가져가는 것도 나쁜 방법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방문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액수만 그 해당 국가 화폐를 가지고 일부는 미화 달러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와가지고 저 환전하기도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미화 달러는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보관하면 되니까. 현지 화폐는 이제 환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갈 때 환전해, 올 때 또 환전해. 불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해외에서는 동전의 액수 단위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100원짜리 뭐 요즘 동전 쓰는 사람 없죠. 심지어는 뭐 지폐 쓰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희 부부도 뭐 현금을 사용하는 지가 벌써 뭐 몇 년이 된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동전 액수 단위가 이제 작은데 해외는 동전 액수 단위가 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00엔짜리 동전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100엔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전도 많이 생기고 현금으로 이제 지불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한 동전으로 많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동전으로. 그 동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때는 동전 지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조그마한 동전 지갑을 하나 가지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뭐 찰랑찰랑 그래도 잊어버리고 이러죠, 그죠? 그 다음에 저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이제 캐시로 지불을 할 때 조금 이제 겁이 나죠.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뭐 뒤에 줄쭉 서 있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캐시 온리라 그래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뒤에 줄쭉 서 있는데 뭐 이게 도대체 이거 뭐 천 원짜리 뭐 만 원짜리 뭐 백 원짜리 구분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판국인데 돈을 뭐 2,638엔을 내라 이러면은 이제 겁이 덜컥 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그 시도를 해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성격이 급해가지고 뒤에서 막 이게 재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 뒤에서 재촉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시간을 끌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안 합니다. 어디서든가 줄 섰는데 내 차례 됐는데 한 시간 끌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좀 이게 한 대여섯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은 또 현지 화폐로 지불하는 게 재밌습니다. 마치 내가 뭐 예를 들어 일본에 갔다 그럼 내 일본이 현지인이 된 듯한 이제 착각에 빠지죠. 자, 이거는 뭐
익숙해졌을 때이고, 자, 그러면은 딱 맞는 현금을 준비할 자신이 없는 경우는 이제 요령이 두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면 절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분히 큰 금액을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2638엔을 내라. 이러면은 1000엔짜리 세개를 딱 주는 거죠. 그죠? 혹은 5000엔짜리 하나를 딱 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는 잔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잔돈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면 일본은 이제 믿어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의 편의점에 가가지고 계산하고 나면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미국은 그 엉터리로 계산된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제가 봐서 한 20%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난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돌아서서 일단 계산해야죠 하고 난데 돌아서 한쪽에 이제 조용한 데 가가지고 돈을 맞춰봐야 됩니다. 맞춰보고 내가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은 적게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반반입니다. 많이 받는 경우도 많고 적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얘네들이 내 사업이라고 뭐 대충대충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그 충분한 금액의 이제 지폐가 없거나 이제 동전이 너무 많다. 그럼 동전이 계속 생기니까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요령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폐하고 동전을 이제 전부 이제 손바닥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2638엔을 내라. 이러면은 이제 2300 2300이라고 그랬어요. 2338엔을 내라. 이러면은 1000엔짜리 지폐 두 개를 이제 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주는 거죠. 손으로 주고 왼손에다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동전을 까딱 이렇게 얹어놓거나 이렇게 씩 내밀면 됩니다. 내밀면은 그 받는 사람이 알아서 골라옵니다.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되게 편리해요. 뭐 걱정할 거 한 개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내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귀국하고 난 뒤에 이제 아 그리고 그 환전은 그 공항에서 하지 마십시오.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그, 그 편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항에 가지고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환율 조건도 진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저 뭐냐 수수료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사냐 하면은 이제 그 주거래은행 최고 좋은 조건, 주거래은행에서 이제 최고 좋은 조건으로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은행이 주거래이나 이러면은 그 수수료 영원으로 대부분 수수료 안 받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환율도 이제 좋게 해줍니다.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몇백만 원 정도 그 환전을 하는 경우에 뭐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10만 원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 후에는 이제 환전을 해야죠. 환전을 해야 되면 다시 이제 한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동전은 환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폐만 환전이 되고 동전은 환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비행기를 탈 때 이제 공항에서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게이트 앞에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그 동전을 예를 들어 둘이 간다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게이트 앞에서 그 푸드코트나 내지는 이제 뭐 버거킹 이런 데서 커피나 식사 음료 등으로 이제 동전을 싹 다 소진하고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미화 달러나 엔화 동전은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미국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 그 일본을 제일 많이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다가 다명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때 일종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행이고 되게 편리해요. 아, 이거, 뭐고, 현금관이 딴 얘기입니다. 아직 그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외환 계좌와 그 트래블 외환 계좌, 그냥 일반 외환 계좌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트래블 외환 계좌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이거. 저는 뭐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저는 그 트래블 외환 계좌가 생기기 전에 외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두 개 다 있죠. 트래블 외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음, 그 외화는 그렇습니다. 한화를 미화로 바꿀 때도 그 뭐냐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고 다시 또 반대로 미화를 한화로 바꿀 때도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면은 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US 달러로 칩시다. US 달러로 치면은 자,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한화 대비 US 달러가 1달러가 1,425원입니다. 지금 꽤 내려갔네요. 1,425원인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 때는 1,449원에 사야 됩니다. 손해죠, 그죠? 자그마치 뭡니까? 25원이나 24원이나 더 내야, 그 25원이죠. 25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달러당. 그다음 팔 때는 또 25원으로 손해 봅니다. 이게 팔 때는 또 1,400원에 은행에서 사줍니다. 그럼 총액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그마치 50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1달러를 한번 외국에 나간다고 달러로 바꾸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면 50원 손해보는 겁니다. 10달러면 5,000원이죠? 100달러면은 왜 됩니까? 이거 지금 1달러면 50원, 10달러면 500원, 100달러면 5,000원, 만 달러면은 5만 원이죠.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안 바꾸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쓸데없이 이제 은행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자주 쓰는 외환, 미화 달러가 엔화 정도는 이제 아예 그,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 그 다음 여행을 위해서 달러나 엔화를 이제 집에 보관하는 경우 있죠. 이제 잊어버릴 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만 불 가지고 있는데 1만 불까지는 보통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로서 뭐한 5천 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행할 분 없는 거예요. 그 잊어먹은 거죠, 그죠? 500만 원 잊어먹은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뭐 분실했을 수도 있고 누가 가졌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허구한 날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현금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외환 계좌를 추천드린 겁니다. 외환 계좌가 있으면은 평소에 거기 보관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외환 계좌에서는 이제 자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달러를 다시 하나로 바꾸고 이러면 그때마다 이제 돈이 이제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살 때 금액, 팔 때 금액만 손해가 아니라 거기에 다시 또 뭐 환전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평소에 환율이 좋을 때 달러로 이제 엔화를 환전해 두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달러를 먼저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언제 사냐면
한 요맘때 그, 한 1,200원 언저리에서 샀어요. 1,200원 언저리에서 샀는데 지금 1,425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고 환율이 좋다, 낮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달러를 좀 삽니다. 사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여유 자금을 조금 달러 사는 거죠. 미래에 이제 원래 또 여행을 위해 가지고 좀 예금을 하잖아요. 여행을 위해서 이제 예금한다 생각하고 환전해 놓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엔화를 볼까요? 엔화를 보면은 자, 일본 엔화. 엔화가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엔화는 제가 이게 한 880원대 정도, 요때 제가 엔화를 하여튼 뭐, 바꿔놨었어요. 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90, 이번에 여행 때 뭐 거의 거의 1,000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1,000원 근처까지. 근데 이거 이제 엔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화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엔화가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지금 같은 자민당이지만 지금 이 시답니까? 이전에는 이제 아베노믹스 그래가지고 아베와 이제 그 이후의 총리들도 아베의 정치 성향을 계승받은 사람들이 총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총리는 반대입니다. 같은 자민당이지만은 아베의 사사건건 반대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 가지고 아베와 정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번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아베 때 이제 정책은 저환율 정책입니다. 엔저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반대입니다. 엔고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저 뭐고 엔화 환율 올라갈 겁니다. 뭐 1,000원, 1,1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평생 환율이 좋을 때 이제 미화 달러나 엔화를 환전해 가지고 이제 외환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필요할 때 여행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는 환율이 좋을 때 환전해 놨다가 다시 환전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돈 또 나가니까. 그 다음에 여행 직전에 이제 은행에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엔화가 됐든 미화가 됐든 간에 해당 국가 외환으로 이제 출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충분히 출금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넉넉하게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낭비가 아니냐, 뭐 낭비를 없죠. 왜냐면 돌아와가지고 다시 입금하면 되니까. 그냥 돌아와가지고 이제 외환 계좌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엔화가 됐든 미화가 됐든 간에 외환 그대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미화 달러와 엔화는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분명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화 달러 2,000원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의 재테크입니다. 금사모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집에서 외환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분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 해외여행에서 결제의 주 결제 수단은 어느 나라를 가든 현금입니다. 현금.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또 쓸 수가 있죠. 신용카드도 저희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조건으로 따졌을 때, 조건으로 따졌을 때,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제가. 조건 제일 좋은 게 현금이 제일 나아요. 현금이 제일 좋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제일 안 좋아요,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결제할 때 이제 우선순위도 현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건이 체크카드가 제가 봤을 때 현금보다 더 나아요. 지금은 조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이 이제 좋을 때는 현금이 제일 낫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왜 신용카드가 안 좋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1,000불짜리 뭘 하나 산다 칩시다. 1,000불짜리 그러면은 현지 1,000엔으로 칩시다. 1,000엔 1,000엔 너무 적다. 만 엔짜리 뭐 물건 하나 산다. 10만 원짜리죠. 그 현지 금액은 제가 이제 만 엔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뭐게 되느냐? 먼저 이게 뭐 엔화로 환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엔화 환전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외 결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금액이 딱 찍히는 거예요. 딱 찍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만엔 만엔짜리를 사면은 예를 들어 환율이 그 1,000원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뭡니까? 10만 원이 결제가 되는데 실제로 뭐 10만 2천 원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10만 3천 원. 그리고 신용카드를 써므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내가 이제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편리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이제 그 결제창에서 대부분 이제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으면 엔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화로, 코리아 원화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현재 화폐로 결제해야 됩니다. 현재 화폐.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미화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 일본에서는 일본 엔화로 결제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하나로 결제를 해버리면은 왜냐 거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회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 일본 금융사와 한국 금융사가 이제 공동으로 개입되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일본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갑니다. 처리 비용이. 그래서 반드시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하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제 반드시 이제 두 장 이상 가져가 있어요. 한 장만 가져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는 뭐 무슨 신용카드를 들이밀든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어떤 데는 마스터카드만 받고 어떤 데는 비자 카드만 받고 어떤 데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만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결제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스터 하나, 비자 하나, 뭐 혹은 마스터 하나, 뭐 제일 좋은 건 마스터 하나, 비자 하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나 이거 가지고 좋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의외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암만 안 하고 발급하면은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국내용이고 반드시 이제 국제용 부분 국제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나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뭐 일본에 가가지고 신용카드로 계산할래 그러고 신용카드 한 장만 떨렁 들고 갔는데 뭐 마스터카드는 안 됩니다 이래버린다든가 혹은 그 국제 결제용이 아니면은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집에 와야죠, 그죠? 집에 와야 됩니다.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날까지 자다가 집에 와야 됩니다. 밥도 뭐 사 먹고 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 때 반드시 이제 그 국제용 그 해외 결제 가능한 것을 국내 해외용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출국 전에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카드는 이제 국제용으로 발급을 받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카드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재발급될 때 그 카드사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산화됐으니까 그런 확률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래서 국제용인 줄 알고 갔는데 해외 나가 보니까 국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갈 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국제용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건데 이제 트래블 체크 카드가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요즘 해외 결제 트래블 체크 카드 이거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환율 조건도 굉장히 좋고 하여튼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편리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저희는 현금담으로 이번에 많이 현금보다는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걸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저 대부분 요즘 뭐 해외여행을 워낙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다 보니까 각 은행들이 이제 트래블 외환 카드를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카드 트래블 체크 카드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트래블 체크카드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발급을 받으려면은 계좌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 한 개가 아닙니다. 계좌 두 개. 하나는 이제 원화 결제 계좌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래블 외환 계좌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 원화 결제는 당연히 있겠지만 계좌는 있겠지만 트래블 외환 결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트래블 외환 결제 계좌를 먼저 이제 만들어야 돼요. 계좌 생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카드를 만드시면은 근데 트래블 외환 계좌를 만들면 이 외환 계좌를 만들 때 자동으로 원화 결제 계좌와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래블 외환 계좌와 연동돼 가지고 트래블 체크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써놓을게요. 원화 결제 계좌는 그 트래블 외환 결제 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원화 결제라는 말은 필요 없죠. 원화 계좌는 외환 계좌와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연동돼 가지고 이제 트래블 체크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어, 여기에다가 뭐 엔화나 이제 달러나 이제 외환을 넣어놔도 상관없습니다. 넣어놔도 상관없는데 평소에 사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평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넣어놓습니다. 저는 따로 외환계좌에 넣어놓죠. 하여튼 뭐 저시던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잔액이 영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잔액이 영원이라도 이제 외국에 가지고 체크카드를 쓰면은 왜 되느냐? 체크카드는 이제 있잖아요. 그 카드는 뭡니까? 신용카드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직불제죠. 그죠? 직불카드죠. 그 내가 딱 긁는 순간 내 계좌에서 돈이 촥 빠져나가는 게 이제 체크카드죠. 옛날에 직불카드가 그러기도 했죠. 그런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천엔을 긁으면은 이제 카드사 전산 시스템이 여기에 천엔이 들어있다면 이제 천엔을 빼갑니다. 자동 이체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돈이 없으면 왜 되느냐? 자동으로 원화 계좌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환전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또 수수료 조건도 좋습니다. 수수료가 없는가 그래요. 없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좋아요. 저 뭐냐 환율도 좋습니다. 환율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강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가족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대부분 한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었는데 제 계좌가 이제 원계좌죠. 원계좌에서 제 거를 만들고 가족 카드 만들고 집사람한테 이제 가족 카드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게 이제 방금 있는 얘기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편리하고 자동 환전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수수료 등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그 만드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 그 카드 관리 메뉴에서 해외 결제하고 자동 환전 기능을 on 해놔야 됩니다. 이거 수동이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on을 해놔야지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결제에서 이제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문제. 자, 해외에서 교통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자,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교통비를 지불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사카에 갔을 때도 신용카드로도 지불해서 그 체크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현금으로 했는데 그 해외의 경우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하는 가능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신용카드는 되는데 체크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여기나 정거장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키오스크가 있죠. 바꾼기 거기에서 이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에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돈을 이제 충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지하철은 안 되지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직접 내도 뭐 되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교통카드를 쓰는 게 편리합니다. 자, 교통카드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그 모든 게 회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철도 회사 관계죠. 지하철 공사.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라인별로 회사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가격도 다르고 불편은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법치국가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은근히 아직까지 독재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근히 편리는 하지만 국민의 이제 자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무슨 교통카드를 살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죠. 되면은 이제 어떤 걸 사냐면은 해당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카드가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파스모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파스모. 이 교통카드는 뭐 거의 일본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 파스모 교통카드로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뭐 도쿄가 됐든 후쿠오카가 됐든 내지는 뭐 교토가 됐든 오사카가 됐든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주 가지 않습니까? 뭐 자주까지는 안 들어도 한 번 가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파스모 카드를 사가지고 처음엔 일본에 딱 도착하잖아요.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숙소까지 갈 때에 공항에 지하철 그 승강장에서 지하철역에서 발권기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잔액이 확인되죠. 근데 잔액이 충분하면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잔액이 보통 뭐 왜냐 그 전에 여행에서 썼기 때문에 뭐 잔액이 뭐 한 1, 2천 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시작할 때 한 5천 엔 정도, 5만 원 정도를 충전해 버립니다. 충전해놓고 쭉 쳐다보면은 뭐 웬만하면 5천 엔 정도면은 이제 충분하죠. 그리고 남으면 이제 다음 여행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되게 편리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파스모 카드를 분실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거는 뭐 저희는 이제 따로 관리를 합니다. 해외여행 때 이제 사용하는 물품을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권의 영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또 하나 이제 일일권. 일일권이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나라들은 일일권이 있죠. 그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교통카드가 그 시간제 교통카드가 있는 국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시간제입니다. 그 딱 끊으면 얼마짜리를 딱 사면 2시간 동안 무한대로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탈 때마다 이제 딱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제 또 하나 일일권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는 870엔인가 내면은 이제 하루 종일 뭐 수십 번을 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이익인 것 같아요. 얼핏. 그런데 이 계산 잘 해봐야 됩니다. 보통 뭐 160엔에서 250엔 정도로 타거든요. 한 번 타면은 오사카 같은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평균 200엔이라 칩시다. 200엔이라 치면은 800엔에 도달하려면 4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4회 도달할 줄 알고 아침에 일일권을 샀는데 돈밖에 안 썼다.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그 4회 이상 타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일일권을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일권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행이 그 계획대로 풀리지가 않잖아요. 뭐 계획하기는 뭐 오늘 한 6번 탈 줄 알았는데 뭐 첫 번째 일정에서 너무 시간이 길게 끌어졌거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바로 집으로 왔다. 그럼 돈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유리한 게 아니라 계산 잘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해외여행 때 결제 준비를 이제 생활 꿀팁으로 적어봤습니다. 적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관광 계획,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계획 및 이제 길 찾기, 교통이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요약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수였습니다.